비학군지에서 아이를 명문대 보낸 학부모님들께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목할 만한 두 가지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비학군지라고 하면 소위 강남 등 학군지에 비해서 학습 정보, 입시 정보, 학교 정보력, 학원 선택지 등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곳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명문대에 진학시킨 사례가 그래도 적지 않은데요. 제가 전국을 다니며 교육강연 및 학습, 입시 상담을 하면서 특히 더 느꼈던 부분인데요. 명문대 보낸 엄마들의 특징 첫 번째는 아이의 장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면서도 감정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최소한 겉으로는 엄마의 조바심을 아이에게 잘 보여주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초등 때부터 조성되고 특히 고등 때 빛을 발하게 되죠. 우선 아이의 장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능력을 발휘하는 학부모의 비율이 생각보다 매우 적은데요. 대개 아이의 장점 파악이 객관적이지 못하거나 장점보다는 단점부터 찾아서 거기에만 골몰하는 경우가 많죠.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요.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요. 100번을 들었으면 정말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한두 명 정도 사실이고 나머지 99%의 경우는 객관적 파악부터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엄마의 아이에 대한 파악이 객관적이지 못하면 어떠한 교육적인 선택도 아이에 딱 맞기 어렵습니다. 또한 많은 경우 부모는 아이의 단점에 더 크게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집중 공략하려고 혼도 내보고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붙여보는 노력을 하죠. 그런데 사실 단점은 단점 자체에 집중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아직 모든 게 서툰 초등때 학습은 이것저것이 모두 미진하고 단점 투성이죠. 자칫 아이 기만 죽이고 공부 자존감만 박살내놓는 결과가 되기 십상입니다. 초등학습은 아이의 장점으로 단점을 커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언어적 감각이 없어서 영어가 힘든 아이가 있었습니다. 대신 이 아이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 아이의 영어 계획은 어때야 할까요? 학원을 보내도 이 아이는 주 3회 수업을 보내면 안 됩니다. 주 5회가 맞습니다. 부족한 언어 감각을 매일 규칙적인 노출과 학습으로 충분히 채워갈 수 있으니까요. 책 읽기를 5분 이상 앉아서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는 걸 참 좋아하고 잘하는 이 아이의 장점을 활용하여 책을 읽어가 아니라 무슨 내용인지 읽고 이야기해 줄래?로 바꿔 말하니 책 읽는 집중력과 속도가 빨라지고 종국엔 독서 습관을 잡을 수 있었죠. 영어에 자신 없어 하고 싫어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승부욕이 강한 이 아이의 강점을 활용하여 연년생 동생과의 영단어 배틀에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영어 학원에서도 이달의 영단어 암기왕이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영단어 하나만 팠을 뿐인데 결국 승부욕 때문에 하게 되고 또 몇 번 이겨보니 자신감이 생겨서 결국 영어가 좋아하는 과목이 되었죠. 이런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장점부터 파악하고 또 잘 키워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학습 전략 1순위가 되는 것이죠. 입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초등이라고 입시는 먼 이야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들어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이의 장점을 살려서 잘 어필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고입, 대입, 입시 전형의 핵심입니다. 고입 자기주도 학습 전형과 대입 학생부 종합 전형이 바로 그것이죠. 입시 면접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생각보다 아이들이 본인의 장점을 잘 모르고 또 어필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신감도 부족하고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학생을 뽑고 싶은 학교는 없을 겁니다. 완벽한 학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입학사정관들이 더 잘 알죠. 자신의 장점을 잘 어필하고 또 그 장점을 어떻게 노력해서 성장시켜 왔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 바로 지금의 학종입니다. 또한 아이가 좋아하고 또 조금이라도 잘하는 부분을 캐치해서 그 관심을 더 키워주는 것이 바로 진로교육입니다. 고교학점제 대비의 시작점이죠. 자신이 남들보다 더 잘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찾는 것이 바로 고교학점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등 때부터 아이의 장점과 관심을 파악하는 부모의 눈이 정말 중요하죠. 바로 이 눈이 명문대 보낸 엄마들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교육 입시 문해력이 높습니다.
학군지에서는 상대적으로 정보도 많고 조언을 얻을 수 있는 학교나 학원도 있습니다. 특히 입시에 관한 정보는 지역 차이가 정말 크게 나는 게 현실이죠. 이런 여건이 불리한 비학군지에서는 부모의 역할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서 알아서 챙겨주길 기대하다가 낭패를 본 경우를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입시에 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학습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입시 문해력이 높다는 말의 의미는 교육정보의 단순 해석이 아닌 분석과 적용 능력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며칠 전에 정말 파격적인 교육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8 대입 개편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고교 내신이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전환, 1등급이 기존 상위 4%에서 10%로 확대되었습니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병기, 그냥 이 말은 전 학년 상대평가 하겠다는 거죠. 수능에서 모든 응시자가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치러야 합니다. 정시 40%는 유지되는 걸로 발표됐습니다. 또한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린다고 합니다. 곧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를 어떻게 우리 아이의 교육에 적용시켜야 할까요? 내신 1등급이 10%로 확대되었다는 건 명문고 및 특목 자사고가 유리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학교들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바로 치열한 내신 경쟁이었기 때문인데 그게 완화되었기 때문이죠. 특목 자사고 진학에 관심이 있었다면 고민하지 말고 진행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내신 1등급이 확대된 만큼 1등급 리스크도 동시에 커졌습니다.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경우에 1등급을 못 따면 그만큼 불리해지기 때문이죠. 고1 상대평가, 2, 3학년 절대평가 한다는 기존 발표를 다 뒤집고 고등 3년 내내 상대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고교 내신 등급 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중 2, 3 시기의 학습 목표를 고교 내신 대비에 전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대 갈 거니까 사회 안 해도 돼. 상경계열 갈 거니까 과학 안 해도 되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물론 고1 때 배우는 내용이라고 하니 한쪽에 소위 몰빵하는 아이는 위험해졌습니다. 아무리 이과 성향이라고 해도 사회에 관심을 놓으면 안 됩니다. 문과 아이들도 과학을 놓으면 안 되고요. 사실 사회든 과학이든 한쪽을 등한시하는 습관은 대개 초등 때 생깁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습관을 방치했다간 수능 때 낭패 볼 수 있게 되었네요. 지금 중2부터 초등 아이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대입 개편안의 좀 더 구체적인 발표가 조만간 다시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제가 핵심 내용 요약과 분석 그리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영상 또는 칼럼으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모든 내용이 다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의 변화가 큰 시기를 우리 모두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 학부모님들부터 중심을 잘 잡고 계셔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 교집합 스튜디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공감 가시는 내용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